제가 이 강의를 낼 때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는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 자유를 말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뭐 사회주의 보수, 맨날 보수입니다. 보수. 그러지 말자 이제. 이제는 보수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보수는 이념적으로 좀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보수라는 이념은 기회주의죠. 기회주의입니다. 전 모든 세상의 보수주의가 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보수주의도 그렇고 미국 보수주의도 그렇고 특히 한국이 더 보수주의였습니다. 북하면 사회주의에 무릎 꿇는 게 보수입니다. 아주 힘들면 보수죠. 그래서 보수는 이게 아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보수로 하지 말고 이념 구도를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념 구도로 끌고 갈 때 한국이 비교적 사회주의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에 관한 글은 많이 썼습니다. 칼럼도 많이 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보수라는 게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 젊은 친구들 보수라고는 별로 안 좋습니다. 꼰대죠, 꼰대. 아주 위계의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보수입니다. 특히. 그래서 그 보수는 아니고 자유주의여야 된다. 자유대 사회주의, 자유대 평등,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건 여기서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오해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알 겁니다. 오해. 여러분들 하나만 질문할까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생겨났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 1929년 이후에 처음으로 생겨난 위기였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죠. 이 위기가 왜 생겨나느냐 이거죠. 왜 생겨났죠? 보수주의자들 이거 시장 경제 시장 탓으로 돌립니다. 시장 탓이다. 아니면 자유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이것도 시장 탓이죠. 그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가 일었을 때 사회주의자들 샴페인 터뜨렸습니다. 자 봐라 이제 자본주의 끝났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시장 탓으로 보이는데 위기가 시장 탓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화폐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렇죠? 주택시장 개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1인 1주택의 정책을 취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돈을 막 풀어줬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돈을 마구 빌렸고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는 대신에 담보로 잡았습니다. 집 산 걸 담보로 잡았어요. 그게 막 흥청청했죠. 미국 사회에 돈이 흥청거렸습니다. 그래서 화폐 통화 문제 화폐 제1차적인 주범은 이게 통화 문제였다. 통화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주택 정책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모든 문제가 있으면 전부 다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별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철학적, 도덕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기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모든 악이 구조화된 것, 악의 화신이죠. 옛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게 뿔덕친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죠. 오히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유주의 내지 신자유주의가 뿔덕친 도깨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깨기는 거죠. 이거를 깨야 되는 거죠. 이거를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국 사회 현실이죠. 봅시다. 그럼 전부 다 이게 사회주의죠. 우리 사회는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이거죠. 전부 다 이게 지금 좌파 정부가 지금 정책 취하는 것들이 전부 사회주의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주의 정책 엄청나게 많죠. 이게 전부 다 사회주의, 허용국가, 나의 삶 책임지는 국가, 이게 전부 다 사회주의 정책이죠. 우리가 지금 좌파로 전부 흘러 들어간 겁니다. 좌파의 세계로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보수는 어정쩡한 기회주의죠. 보수 가치 불확실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지금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를 말할 때다. 그리고 이 강의와 이제 관련시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강의는 그냥 이게 좀 강연이 아닙니다. 강연이 아니고 공부하는 강의입니다. 조금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헌법책을 읽어보십시오. 한국 헌법이라는 게 참 별로 좋은 헌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책을 보면 역시 이건 이게 좌파적인 거죠. 법학자들 전부 그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헌법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상들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움, 또꾸벨, 몽테스큐 이런 사람들이죠. 칸트, 노직 이런 사람들 전부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다룬 책들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휴움, 또꾸벨, 몽테스큐, 칸트. 여러분들 칸트 있죠? 칸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10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칸트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한국에. 굉장히 제일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를 이걸 전부 다 삼인주의자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애덤 스미스를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애덤 스미스. 해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카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을 화강암으로 해서 만들어서 집을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화강암을 통해서 집을 지은 게 자유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쓴 책이 뭡니까? 스마트 경제학입니다. 이게 스마트 경제학. 이게 여기 한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가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애덤 스미스의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규칙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의 규칙. 정의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전적으로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정의 원칙, 정의 행동 규칙이라고 하는데, 정의 행동 규칙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과 국가의 관계, 자유와 정의. 자유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 여러분들 자유민주라는 거, 그 말이 틀렸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유민주라는 건 엉터리 얘기죠. 이제 자유민주. 이게 뭐냐 이거죠. 법치란 뭐냐. 여러분들 법치 알죠? 법치. 대한민국에서 법학자들 중에서 법치를 제대로 얘기를 한 사람이 소수입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난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법치. 즉, 자유주의자가 보는 법치라는 게 뭐냐 이거죠. 뭐였습니까?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권 분립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한민국 상권 분립했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상권 분립입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서방국가의 모든 나라들 전부 상권 분립입니다. 상권 분립 전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상권 분립 왜 실패했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이 강의에서 배울 점입니다. 공부할 겁니다. 왜 상권 분립이 실패하느냐 이거죠. 왜 실패했느냐 이거죠. 뭐 때문에 실패했죠 이게 상권 분립이. 왜 실패했죠? 로크라는 사람, 몽테스큐에 이런 사람 얼마나 상권 분립을 중시로 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보면. 왜 그랬을까 이거죠. 그 다음에 루소, 홉스, 인류 문명을 얼마나 타락시켰냐. 우리나라 루소 굉장히 칭찬합니다. 홉스, 정치착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딱 홉스 들어갑니다. 홉스, 루소 같은 사람은 우리 문명, 인류 문명을 파괴한 사람 중에 하나죠. 이걸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여러분들, 루스와 홉스만 없었다고 마크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루스와 홉스만 살아있으면 사회주의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인류 문명을 파괴시켰다는 얘기죠. 계몽주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당시 프랑스 계몽주의밖에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러나 프랑스 계몽주의가 있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와 프랑스 계몽인데, 이 강의 초점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에 의해서 프랑스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쪽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가 뭐냐면 루소, 홉스 전통입니다. 데카르트 전통이죠. 데카르트, 홉스, 루소, 마크스, 오늘날 현대적으로 보면 존 롤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케인스 같은 사람. 이게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은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휴움 있죠. 애덤 스미스, 그 다음에 칼 맹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칼 맹어, 아담 퍼거슨, 하이에크 이쪽으로 하는 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인간의 이성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인간 이성이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 계몽주의는 역시 인간 이성에 의해서 모든 사회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인식론적인 취급의 사상에, 인식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게, 프랑스 계몽주의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였고, 막 파괴였고, 모든, 그 당시 있었던 과거에 내려왔던 걸 전부 파괴했습니다. 이제 전부 다 고치는 겁니다. 고쳐입니다. 전부 바꾸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는 미국 혁명입니다. 미국 혁명이 기본적인 사상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이 프랑스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 그 위에 있었던 뭐죠? 그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그 폴포트, 중국의 문화혁명, 이런 모든 사상들이 프랑스 계몽주의 전통입니다. 인간 이성에 의해서 사회를 계획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이 있다. 조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인간 이성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과신을 한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다, 인위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생적 질서라는 겁니다. 자생적 질서. 여러분들 그렇죠. 동서양을 불문하고 자연적이다, 인위적이다. 그런 말을 쓰죠. 자연스럽다, 인위적. 이건 인위적이야. 아니면 자연스럽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자연스러운 것, 이 중간에 새로운 질서가 있다. 이게 자생적 질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생적 질서에 관해서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생적 질서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언어도 자생적 질서입니다. 이건 자연적 질서가 아닙니다. 관습법, 관습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자생적 질서죠. 아니면 화폐, 아니면 시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의론입니다. 정의론. 정의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초점을 맞출 것은 자유주의 정의가 어떤 형식으로 생겨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사회주의고 이게 이제 문화적 진화입니다. 문화적 진화를 통해서 서서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갈등 문제가 뭐냐면 소위 그 문화적 진화하고 생물학적 진화, 본능에 의해서 형성되는 진화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생겨난 질서입니다. 그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 본능하고 생물학적 진화하고 문화적 진화하고 서로 갈등입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참 민주헌법, 저는 민주헌법이라고, 자유헌법은 아닙니다. 민주헌법입니다. 민주헌법이지 자유헌법은 아니다. 자유헌법을 민주헌법을 자유헌법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대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일이 다 나보고 생략을 하기로 생략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